여러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욕, 결국 말입니다. 예,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예프를 짓밟고 있습니다. 9시간 만에 동서남북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지금 키예프를 둘러싸고 거의 포위한 상태에서 교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9시간 만에. 결국 별다른 저항 없이 키예프까지 쭉 갔다는 뜻이에요. 별다른 저항 없이. 그런 걸 보면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야욕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고지곳대로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요, 지금 이 전쟁을 하면서 말입니다. 선전포고죠.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게 결국은 선전포고인데, 선전포고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 이 내용입니다. 1980년대 소련은 약해졌고 붕괴됐다. 잠시 자신감을 잃었을 때 세상 힘의 균형이 깨졌다. 이전 조약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이 말을 잘 듣고 있으면 여러분, 이 푸틴은요, 우크라이나를 먹는 데서 지금 그치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과거 소련에 속했던 나라들,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죠. 여기에 속했던 나라들 모두가 한꺼번에 말입니다. 다시 소련을 재건하는 그런 모양새로 간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이렇게 됐을 때 전쟁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탈냉전 시대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결국 서방 중심으로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 서방 중심의 어떤 질서를 깨트리겠다 이런 얘기예요. 깨트리겠다. 저는 이거는요, 진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이어서 이 말만 놓고 볼 때는요, 3차 세계대전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엄청난 협박이 담겨 있는 것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요,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말입니다. 자신감을 엄청나게 얻은 거예요. 자신감을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을 얻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9시간 만에 키예프까지 갔으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돈바스 지역으로 해서 내륙으로 진입한 것. 미사일은 계속 쏘았고요. 순항미사일을 직접 공격을 했습니다. 키예프나 혹은 제2의 도시 하르키우에 미사일 공격을 계속했고요. 또 키예프 인근에 보리스필 국제공항에다가 또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사일 공격을 계속하면서 북쪽에서는 벨라루스와 연합군으로 탱크를 밀고 쳐들어오고요. 이게 동쪽에서는 돈바스 지역을 통해서 루간스크나 도네츠크 지역을 통해서 계속해서 밀고 들어오고요. 그러면서 흑해에서는요, 크림반도를 통해서 해안 도시라고 이야기하는 마리우폴이나 오데사 쪽에도 공격을 해서 지금 보시면요, 우크라이나 전역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고 있습니다. 쑥대밭이 순식간에 끝나는 거. 이게 나라가 엄청 큰 나라거든요.
우크라이나가 적은 나라가 아닙니다. 예, 엄청나게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큰 나라가 순식간에 그냥 뭐 러시아의 소나기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야,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그야말로 도시마다 불타고 있는 거고요. 우크라이나 군이 그야말로 깨지고 깨져서 말입니다. 예. 게다가 우리가 삶의 터전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게 전쟁입니다. 전쟁. 이게 전쟁이요. 예.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결국 국민들은요. 피난행렬에 동참했어요. 피난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이 피난을 한다고 여러분 목숨을 부지한다고 나라가 없으면 도대체 그 국민이 어디 가서 대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서방의 전망에 의하면요 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피난길에 동참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조지아식으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지배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림자 지배라고 이야기하나요? 친러 정권을 세운 다음에 그 정권을 통해서 러시아를 통치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갈 거니까요. 그렇게 가져갔을 때 여러분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나 그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이 만들어졌었다면 여기에 부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에 같이 일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들은 어떻게 되며 경찰관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목숨을 건 탈출을 시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하게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은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유럽에서 대규모 전면전이 시작됐다. 이렇게 막 절박한 호소를 하고 있지만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답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단지 이야기가 나오는 게 말입니다. EU의 외교안보 정책 고위 대표라고 이야기하는 주제프 보렐 대표는요. 지금은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유럽에서 가장 암울한 시기다.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을 나올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저는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은요. 네드 플라이스 미국의 국무부 대변인의 이야기입니다. 이 국무부 대변인은 뭐라고 이야기했나 하면요.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각국이 70여 년간 만들어온 체제와 정반대되는 완전히 반자유주의적 질서를 추구한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보면 이게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될지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크라이나의 어떤 절규 도와달라는 이야기 어느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스트롱맨 푸틴 대통령에 의해서 주요 도시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짓밟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얼음장만 놓고 있는 상태예요. 우크라이나의 용감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을 위해 기도한다. 참 무책임한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할 때는요. 분명히 서방이 약속을 했습니다. 경제도 지원을 해주고 안보도 지원을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지만 그런 약속은요. 그냥 헌신짝처럼 버려진 겁니다. 자국의 이익에 따라서 모든 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태는요. 결국 그야말로 최악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이게 지금까지의 어떤 국제 질서가 굉장히 많이 변해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지금은요 미국, 서방, 유럽이죠.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이렇게 강자들이 패권 다툼을 하는 그야말로 암울한 시기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말입니다. 미국이 워낙 나약한 모습을 보여서 그런지 또 푸틴이 워낙 빠르게 지금 48시간 정도는 걸린다고 이야기했지만 9시간 만에 키예프를 포위를 하고 지금 항복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니까 주식시장도요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이게 미국 주식시장입니다. 오늘 다우산업지수가 0.28% 올랐어요. 참 잔인하죠. 그죠? 한 나라는 뭉개져서 망가지고 있는데 다우산업지수는 0.28%가 올라서 92.07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33,223.83으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요? 여러분 나스닥은 폭등했어요. 폭등. 나스닥은 3.34%나 올랐습니다. 436.1까지 상승을 했고요. 13,473.59로 마감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참 잔인하죠. 전쟁은 전쟁이고 경제는 경제입니다. 지구 저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총살에 총기에 포탄에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주식이 폭등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참 잔인한 거예요. 근데 잔인하지만 그게 현실입니다. 잔인하지만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이 느꼈을 겁니다. 대한민국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언제 어느 때 이게 지금 우크라이나처럼 쑥대밭이 될런지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날 거라고 예상을 했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서 무슨 전쟁이 나겠어. 그냥 쉽게 해결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안 걸려서 말입니다. 전쟁이 나서 9시간 만에 수도 키예프가 함락 직전에 있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주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 저는 이런 걸 보면요. 대한민국에도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북한과 우리는요. 휴전 상태예요. 전쟁이 끝난 상태가 아닙니다. 휴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도발이 가능하고 그 도발에 대비해서 과연 우리는 뭐를 하고 있는지 저는 진짜 무섭습니다. 푸틴의 야욕을 보면 그 표정에서도 읽히잖아요. 그죠? 표정에서도. 이런 표정들 결국 그의 야욕이 우크라이나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데 김정은의 야욕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언제든 대한민국에도 닥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닥칠 수 있는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은 다음에 우리가 그에 대한 대비책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하게 대비해 나가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상황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동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해봅니다.